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선고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께서 제가 대선 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 영상 진작 올리려고 했는데 후딱 만들어 봅니다. 오늘 전옥현 안보 정론, 주진우의 이슈 해설 두 채널에서 제가 언급이 되네요. 제가 구독자 수 이런 것을 크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버 버튼 1개 정도는 더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피아노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19만 9천 명 정도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 어버이날 맞이해서 제가 직접 연어 스테이크 해서 식사를 만들어 드렸어요. 부치는 90세, 모치는 83세신데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재명님께 유재명이라는 별명이 생기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님,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이제 성을 이재로 이름을 명으로 해서 이재명님으로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에고 또 쓸데없는 소리. 이재명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경희대학교 로스쿨에 계신 서보학 교수의 견해예요. 어디서 보니 최민희 의원도 같은 견해를 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서 교수의 말씀 조금 인용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제3고심과 관련해 대선 전 유죄 확정은 불가능하다라는 일반적 통념을 경계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현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사법 정치 공작을 통해 대선 직전 유죄 확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특히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으로 간 것은 이재명 완주를 유도해 대선 직전에 제거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상고 신청 기간 7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은 대법원이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조희대 대법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자판을 했다면 민주당이 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다. 라는 안일한 낙관론을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퍼뜨리기 위한 전략적 함정일 수 있다. 대선 직전 유죄 확정으로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뒤 대체 후보를 내세울 수 없는 민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의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나리오는 책임 회피에도 유리하고 내란 세력에게 승리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번에 보여준 비상식적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히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결과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전 유죄 확정은 불가능하다. 라는 안이한 기대를 버리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다 이해되셨지요? 저도 사실은 생각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결국 여기서 법적인 쟁점은 상고 이유서 제출을 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을 기다려 주어야 하느냐 문제인데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서보학 교수가 말씀하시듯이 대법원이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했고 또 2심, 3심의 판결을 다 대선 전에 내서 결국은 민주당이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게 할 생각이라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파기자판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다른 후보자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한 것이 아닌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민주당에 많이 주기 위해서 10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5월 9일 정도 파기환송 판결 선고를 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시간을 갖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 생각에는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한 재판권의 행사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을 이런 이유로 탄핵한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언드려 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신속하게 안 했나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재판하고 3분만 시간을 더 달라 해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문행배님은 자신의 독후감을 위해서는 10분의 근무 시간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우파에서는 다 승복을 했잖아요. 민주당이나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다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형사사건의 직일 선고 설명드릴게요. 솔직히 실무에서 아주 많이 있지는 않지만 형사사건은 종결 당일 선고가 원칙입니다. 이재명님의 경우는 직일 선고가 더욱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 일주일을 준다면 민주당에서는 그 사이에 담당 법관들을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의 사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상이 됩니다. 솔직히 외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나라 망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탄핵이 되면 즉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은 되겠지만 변론을 제기해서 다른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한 번은 더 해야 하니 시간이 1 내지 2주 정도 지연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공평을 조금 중시할 수도 있고 분배를 조금 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도는 그래도 봐드릴 만은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싫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광기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이재명님 담당 재판부를 탄핵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한 조언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는 만약 민주당이 대법원장이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거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하면 그 부분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흥분한 민주당 의원님들 최강욱 전 의원님께 마음의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을 들려드립니다. Secret Garden의 You Raise Me Up 첼리스트 이호진님과 초보 피아니스트 김익현이 합주로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아